예, 맛있는 아구탕이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찹쌀 짠떡이랑 아구탕을 짠떡 갖고 오셨어요. 자,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에 다른 건 다 그냥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만 알면 되지 뭐 치료하는 방법만 알면 되지 이러면은 공부가 안 돼요. 왜 그런가를 이제 쭉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칼슘이에요. 칼슘. 칼슘은 왜 중요하냐면은 칼슘은 우리 몸속에서 그 농도가 일정해야 돼요. 그 일정한 농도를 관리해 주는 데가 바로 갑상선과 부갑상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칼슘 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몸에 무조건 이상이 오게 돼 있는데 칼슘이 왜 어렵냐 하면은 칼슘이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 이게 엉겨 붙어요. 석회화가 돼요. 그래서 칼슘은 몸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요. 아주 특별하게. 채널도 무지하게 많고 세포 속에 칼슘이 들어가잖아요. 칼슘 저장고가 따로 있어요. 칼슘이 들고 날고 하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칼슘이 들어가는 채널은 여러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단백질은 여러 가지인데 나오게 하는 단백질은 아주 특별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칼슘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칼슘이 잘 나오게 해야 돼요. 그걸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칼슘 제제를 많이 먹잖아요. 그거는 대개 몸속에 못 들어가요. 우리 몸속에 세포 속으로 흡수가 되려면 물이 작용을 해줘야 돼요. 물이 이제 큰 덩어리를 작게 만들고, 그게 또, 채널을 통해서, 칼슘 채널을 통해서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칼슘은 어쨌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인출 더 중요하다. 인출시키는 게 뭐냐. 네. 단백질이다. 그럼 단백질 누가 만드느냐? 미토콘드리아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로 규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DNA보다도 더 중요해요. 물론 미토콘드리아가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RNA 정보를 전사해서 DNA 정보를 전사해서 RNA가 단백질을 구성하니까 DNA, RNA, 리보솜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원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을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다. 그 미토콘드리아 차원에서부터 병이 오기 시작한다. 왜? 미토콘드리아가 잘 상해. 워낙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화가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칼슘이 왜 중요하냐면은 칼슘 인출이 왜 중요하냐면 칼슘 인출이 잘 돼야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칼슘이 자기 채널을 통해 들어가고 적절한 신호를 받아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엉켜붙어서 세포가 다 죽어요. 그래서 칼슘이 중요한데 그러면 칼슘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칼슘 제제 거의 대부분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칼슘은 어떻게 흡수해야 돼요? 음식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류가 섭취해서 우리 몸에 그러니까 생명체에 적절하게 변화시킨 상태예요. 그것을 흡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흡수하는데 그럼 흡수만 많이 하면 되냐? 흡수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면은 운동을 해줘야 돼요. 운동이 필수죠. 그래서 모든 병, 특히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운동을 안 하면은 나을 수가 없어요. 운동을 안 하면은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를 못해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힘이 없어요. 밥도 겨우 해먹어.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러면서 얘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활성화 안 됐구나. 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만들죠. 아미노산 만들죠. 핵산 만들죠. 예.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뉴런이 제대로 작동해가지고 시냅스가 잘 일어나면은 뇌에서 시냅스가 잘 일어나면은 생각을 잘하게 되겠죠. 생각을 잘하면 뭘 잘할 수 있다고 했죠? 연애를 잘할 수 있고 사업을 잘할 수 있고 공부를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달렸냐? 미토콘드리아에 달렸다. 시냅스에 달렸다. 이 시냅스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시냅스가 뇌에서 뇌 신경들끼리 연결되는 게 아니라 또 근육으로 연결돼요. 근육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이 잘 돼요. 몸이 잘 움직여요. 우리 기천할 때마다 폼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굳어 있잖아요. 운동이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육이 시냅스가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육으로 시냅스가 잘 안 된다. 무슨 얘기냐? 뉴런이, 신경이 거기까지 제대로 잘 안 뻗쳐 있다. 신경이 안 뻗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이 작동을 안 해요. 모세혈관 작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세포가 죽으면은 그것을 분해해가지고 섞여서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죠. 거기에 암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시냅스가 만일에 시냅스의 끝이 장부로 연결된다. 그러면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잘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소화가 안 된다. 뭐예요? 소화기 쪽에 시냅스가 안 되는 거구나. 미세신경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모세혈관에서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세포들이 죽겠구나. 그럼 뭉치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냅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모든 시냅스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데가 뇌이기 때문에 뇌치료가 모든 병을 치료하는 데서 뇌치료가 우선적이에요. 반드시 뇌가 건강하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뇌가 다시 말해 신경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뇌가 건강하다는 얘기고 축소가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칼슘이다. 그러면 제가 암 걸렸을 때 칼슘을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어떻게 알아요? 칼슘을 열심히 천만다행인 게 먹어도 세포로 흡수 안 되는 칼슘이 아니라 세포로 흡수되는 칼슘들이 요즘은 많이 나와 있어요. 아연 문제. 아연 산소. 이 신경세포에 있어서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연이 초설이잖아요. 아연은 뭐 무조건 많이 흡수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로 칼슘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으면 그 배출시키는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되는데, 아연이 많이 뇌에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이 지나치게 많아져요. 시냅스가 지나치게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냅스가 지나치게 아까 자폐, 맞아, 자폐. 그래서 자폐의 원인을 아연으로 추정하는 논문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폐는 치료가 그동안 안 됐던 증상이잖아요. 자폐는 사실은 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정상인보다 훨씬 시냅스가 많이 되는 거니까 이게 병이나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어쨌든 그런 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연이 너무 많으면은 뇌가 커져요. 신경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시냅스가 활동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안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뇌의 병변이 어디서 오냐? 신경이 죽어서 오는 거잖아요. 신경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왔을 때는 아연이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연도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는 아연을 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참 중요해요. 물이 중요한데 우리가 물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아시는 거예요? 물이 분자식이 뭐죠? H2O예요. H2O. 그 얘기는 뭐냐면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가 두 개가 붙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는 산소 원자가 몇 개예요? O2니까 산소 원자가 두 개죠. 산소 원자 두 개가 더 무거울까요? 물 분자가 더 무거울까요? H가 무지하게 작거든.
그래서 산소보다 훨씬 가벼워. 세상에. 탄소 질소보다도 훨씬 가벼워요. 또 우리가 물 생각하면은, 이거 뭔가 되게 큰 물질 같은데, 세상에 우리 몸 속에서 작동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제일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가벼우니까 힘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물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물이죠.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게, 물 분자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브라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顕微鏡으로 딱 보는데, 물 위에서, 그 뭐라 그러죠? 화분? 예, 물 위에서 화분이 꽃가루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로 관찰해. 어떻게 움직이고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나? 관찰해보니까 물 분자가 이 꽃가루를 튕기는 거예요. 툭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게, 수천만 배 커요. 물 분자 대비하고 꽃가루가 수천만 배는 커. 물 분자 하나가 이렇게 탁 쳐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물은 단체로 엉켜서 혼자 안 가요. 항상 엉켜다. 그래서 이게 액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응집력이 아주 강해요. 엉켜서 다니는데, 엉켜서 다니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요동을 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들어가고 물 속에서 같이 분해가 돼가지고, 그걸 가수분해, 물 속에서 물로 인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그게 어떤 우리 몸 속에서 생명의 작용을 일으키는 그 중에서 ATP라는 것이 에너지가 될 때 물이 작동을 해야 돼요. 물이. 근데 그때 그러니까 에너지로 작동하고 그것이 다시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ATP가 에너지 원이잖아요. ATP가 없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모든 장기가 다 마찬가지고, 신경도 마찬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백질을 활동하는 것도 모든 데에 ATP가 다 필요한데, 그 ATP가 작동하는데 물이 없으면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물은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H2O니까 H 하나하고 OH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방사능을 쪼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H 하나, 전자가 하나 탁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OH가 똑같은 OH인데 하나는 그냥 정상적인 OH고 하나는 전자가 없는 OH. 전자가 없는 OH야. 순서는 라디칼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모든 활성산소 중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전자가 하나 없는 산소거든요. 활성산소가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모든 활성산소 중에서 가장 독한 놈이 바로 그 놈이에요. 물이 분해되는 과정에 전자가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전자가 부족한 수산기가 발생해요.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DNA 속에, DNA도 전부 CHNO로 되어 있잖아요. CHNO라는 얘기는 안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전자를 하나 뺏어. 그러면은 DNA라는 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잖아요. 아데닌이라든지 갑자기 구아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자 하나 싹 바뀌면, DNA 글자 하나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암이 되고, 그 형태가 확 바뀌어버려요. 기능이 확 바뀌어요. 글자 하나 가지고. 예, 완전히 거꾸로 돼버려요. 그래서 암이 돼요. 암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사선을 쬐면은 그림이 나요. 근데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물이 작동하는 차이는, 물 분자가 그러니까 분해되고 작동하는 데는 1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1 일렉트론 볼트라면 아주 미세한, 에너지이거든요. 근데 그걸 열로 하시려면은 11,600도가 돼요. 되게 뜨거운 데요. 또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광자 하나, 햇빛을 완전히 쪼개면 광자거든요. 광자 하나가 탁 부딪히면 이게 11,600볼트가 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와, 만 볼트니까, 만도, 11,600도. 그럼 이게 다 탑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째면 이게 타가지고 끄뭇끄뭇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단위지만 열로 따지면 굉장히 강한 열인데, 물 한 분자가 분해질 때는 그 정도의 에너지도, 에너지도 소모가 사용되는데, 방사능은 10만 메가 일렉트론. 온도로 따지면 1억도, 1억도 얼마나. 그래서 방사능을 쬐면 이렇게 됩니다. 방사능을 쬐면 DNA가 다 분해가 되버려요. 방사능을 쬐면 직접 쬐면 그런데 직접 쬐지 않고 방사능 물질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전부 그것이 가장 독한 발생산소 OH, 전자가 없는 OH가 돼가지고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있어요. 그 방사능이 어디서 나와요? 엑스레이부터 시작하고. 엑스레이, 우리 보통 엑스레이 찍으면 이거는 뭐, 절대 몸에 뭐 해롭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럴 리가. MRI는 아니에요. MRI는 방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방사능이 제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쬐있는 데가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예. 화강암 콘크리트, 또 길에 이제 아스팔트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갖고 절대 콘크리트를 안 짓겠다고 애를 쓰다가 집이 흙집이니까 몸에는 좋겠지만 마음에는 안 들잖아요. 막 흙이 부서지고. 그런데 진짜 몸이 약해진 사람,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은 예, 콘크리트 집에 살면 안 돼요. 콘크리트 집에 살면서 암이 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에서 사는 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아주 중한 암에 걸려서 꼭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도시를 떠나야 된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럼 방사능 물질이 꼭 거기 뭐 콘크리트에서는 나와. 이번에 라돈 침대 뭐 많았잖아요. 라돈 침대 사건 아시죠? 네. 예, 화강암에도 많이 나와요. 화강암에 나오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암에 걸릴 텐데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일단 콘크리트 숲에서는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 콘크리트가 문제예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콘크리트가 예, 방사능 노출이 굉장히 심한 편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럼 뭐 어떻게 살았대? 옛날하고 지금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아졌죠. 원자력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있었고, 뭐 소련에서도 있었고, 이번에 일본에서도 있었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들이 많이 있죠. 방사능은 그냥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뭐 물을 갖다 부어도 꺼지지 않고 어떤 경우를 써도 꺼지지 않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사능 물질이 우리의 도시생활 환경 가운데서는 너무나 많다. 그걸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자, 지금 칼슘, 아연, 방사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더불어서 물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빛이에요, 빛. 자, 빛 보입니까? 예. 보이는 빛을 뭐라 그래요?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럼 빛이 아닐까요? 빛이죠. 파동이죠, 파동. 전자파도 일종의 빛이라고 볼 수 있죠. 거꾸로 얘기해요. 사실은 빛은 전자파의 일종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같은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음, 빛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보입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빛이 우리의 근원 에너지인데 그 근원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치유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방법은 간단해요. 그 빛 에너지에 빛은 정보와 에너지거든요. 거기에 빛 에너지의 정보를 담아서 우리 몸에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양질류, 또 제퍼, 전부 다 같은 건데 공간 정화기,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칩. 이거 제가 떼기가 싫어요. 한 붙여놓으면 정말 떼기가 싫어요. 뭔가 되게 가벼워지고 시원하고 이게 붙이면 뭔가 이제 온도가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느낌이 없거나 뭐 따뜻하게 이래야 되는데 항상 시원해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제일 놀라운 게 이걸 붙였더니 통증이 금방 사라진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건데 왜 그러냐면은 통증을 잡을 때 통증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는 통증이 전달이 안 되고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뇌를 속이는 방법이 있고 또는 통증을 일으키는 어떤 근원적인 눌린 상태니까 이걸 떼내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이거는 그런 거 없이 딱 붙이면은 신경세포가 살아나요. 쫙 살아나가지고 세포들이 살아나가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포를 살린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하죠. 빛이니까 공간 에너지니까 근원 에너지니까 근원 에너지가 들어가고 세포를 살리는 원리니까 당연하죠. 그렇다면은 어디에 쓸 수 있겠어요? 통증만? 세포를 살리는 모든 치료에 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물질이다. 근데 문제가 뭐죠? 없다는 거죠. 지금 없어요, 이거. 저희 있던 거 막 다 딱딱 긁어서 다 썼어요. 필요하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신장이 아프면은 어디 붙여야 될까요? 신유지실에 붙여야 되겠죠? 또, 만일에, 비염이 있으면 어디 붙여야 될까요? 여기 붙이거나 아니면 상성이나, 네. 혈자리별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혈자리별로. 다리가 아프면은 허리 3, 4, 5번에 붙여야 되겠죠? 3, 4, 5번. 양쪽에. 예. 그 다음에 자궁 난소가 문제가 되면 어디 붙여야 돼요? 차려. 차려. 폐가 아프면은 폐유하고 중부. 여기는 기본으로 하나 딱 붙여놓고 그냥 평생 계속 붙여놓고. 문제는 이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파님을 만날 때마다 화근을 해야 돼요. 알파님, 에너지 칩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빛 에너지를 치유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이라고 느껴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몸에 병이 일어나는 그 근원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문제다. 그럼 단백질을 만들어서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보통 의학계에서 생각하는 방식이죠. 그죠? 단백질이 어떤 변이를 일으킨다 그러면 무슨 약을 넣어 그 단백질을 못 만들게 만든다 뭐 이런 방식이고 부족하면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뭐 이런 방식이죠. 그렇게 하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단백질을 억제하면은 다른 데서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단백질. 미토콘드리아가 해야 돼요. 우리는 단백질에 주목할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그럼 어떻게 해서 문제를 일으킬까? 또는 DNA가 어떻게 해서 병이 되는 걸까? 이렇게 봐야 되죠. 병이 되는 원인을 크게 저는 5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공기 또는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좀 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산소가 부족한 게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호흡하는 방식이 큰 문제예요. 우리가 호흡은 뭘로 해요? 횡격막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횡격막이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에요. 횡격막을 움직이는 호흡 근육이 있어요. 호흡 근육.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복직근 밑에 있는 주체근, 여기 있는 걸 복사근이라고 해요. 복사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 뒤에 있는 광배근, 이것들이 주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추체근에 먼저 의념을 두고, 그 다음에 외복사근, 그 다음에 광배근, 이렇게 동시에 같이 의념을 두면서 호흡을 하면은 아무 부담 없이 훨씬 깊이 들어가요. 거의 2배 이상 산소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산소만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소만 마시면 되게 좋을 텐데, 산소와 함께 우리는 뭘 마시냐면은 차에서 나오는 독가스를 마세요. 제일 많은 게 차에서 나오는. 우리 미세먼지 얘기할 때마다 희한하죠. 우리는 여태까지 100% 중국에서 넘어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때는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게, 자체적으로 생기는 게 훨씬 많다는 그런 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나와? 예, 자동차, 공장, 이런 배기가스가 진짜 제일 큰 문제예요. 왜 그게 문제일까요? 예, 배기가스. 전부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에요. 벤조필 같은 것들. 근데 산소만 마시면 좋은데 그걸 같이 마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호흡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을 몸으로 받들이지 않는 것 중요하고, 이게 특히 암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고 중요한 문제예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두 번째 문제가 음식과 물이에요. 특히 음식 속에서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음식에 왜 들어가는데? 농약이나 뭐 항생제가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호르몬이 왜 들어가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고기들에는 호르몬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호르몬을 규제하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사실은 항생제나 농약보다 호르몬을 더 규제하죠. 농가에서 호르몬 주사를 그냥 쉽게 놔요. 수의사한테 가고 돈 주고 뭐 몇천 원 주면 갖다가 그냥 넣죠. 근데 그게 잔류돼서 우리 몸에 들어와요. 호르몬이 변이게 생겨요. 100% 암으로 갑니다. 네. 물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물이 너무나 작은 분자들이고, 그것이 물이 하는 역할이 생명 활동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생명의 가장 바탕이기도 한데, 그 물이 오염됐다. 예. 오염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물에 갖고 있는, 물은 기억하잖아요. 정보가 온갖 잡다한, 몸에 안 좋은 정보들이 가득 차 있다. 물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요? 우리는 수돗물 안 마시고 생수 먹으면 좋은 줄 알았잖아요. 수도는 염수가 많고 생수에는 뭐가 잘못된 게 많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염 안 된 물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바다가 거의 오염됐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바다들이 다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게 오염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춘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계속 그 물을 마시거든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예. 퀀텀 에너지 리퀴드. 그러니까 결국은, 독성 물질이 없는, 몸에 해로운 물질이 없는 음식 재료. 그 다음에 정보가 오염되지 않은 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음식은 뭐냐 하면 빛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잖아요. 빛 에너지가 저장된 거잖아요. 근데 그 빛 에너지가 10억분의 1초 만이가 날아가 버려요. 딱 들어가면은. 근데 그걸 딱 가둬야 돼요. 전자가 물을 분해해 거기서 나온 전자로 딱 가둬요. 근데 전자도 동시에 확 날아가요. 그래서 못 날아가기 위해서 탄소가 이렇게 고리를 탁탁탁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순식간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짧은 순간에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놔두면 다
다 날아가고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빛 에너지인데 빛 에너지 다 날아가고 없는 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연구를 했죠. 막 재배해갖고 거기서 따먹는 음식하고 유통돼갖고 오랫동안 유통돼갖고 나오는 음식 사이에 빛 에너지의 농도가 50대 1이다. 50대 1. 밥 한 그릇과 밥 50그릇하고 맞춘다. 그러면은 빛 에너지가 없는 것들을 먹으니까 그걸 처리하려니까 몸은 몸대로 힘들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없고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사능 아까 말씀드렸고 네 번째가 전자파예요. 이제 특히 아파트 단지는 뭐 전자파가 가득 차 있는 상태. 예, 그 속에서 살죠. 특히나 이게 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뇌는 수면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 감고 빛이 안 들어와야 잠을 깊이 잘 수가 있어요. 빛이 안 들어와야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 생성될 수가 있고 송가체가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시광선이 안 들어오면 빛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전자파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가고 똑같아요. 뇌에서. 그래서 전자파가 없는 공간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튼튼하니까 웬만해갖고는 뭐 잘 죽지 않으니까. 근데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조그만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꿈꾸는 게 치유의 동굴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안에 치유의 에너지만 가득 찬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면은 훨씬 빨리 치료가 되겠죠. 네. 마음이 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요. 마음은 그냥 추상적인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몸속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독을 만들어요. 직접적으로. 마음의 평화. 마음의 독이 다른 독보다 어찌 보면 더 커요. 더 커요. 그래서 마음의 독을. 그래서 이제 이런 5가지 병의 원인을 분류해가지고 이것을 해독하는 방식을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호흡은 공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여기 들어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숲속으로 들어가야 돼. 음식과 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감사한 게 이런 걸 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파님이 또 물 다 만들어 주셨어요. 퀀텀 에너지 리퀴드를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신비롭냐면은 저 콘크리트 침대 있잖아요. 이제 그걸 만들고 나서부터 여기도 콘크리트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거 넣고 콘크리트 침대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거 안 넣은 데는 냄새가 풀풀 나요. 지금. 이 냄새만 안 나는 게 아니라 냄새 맡으면서 우리가 뇌로 바로 느끼거든요. 이 냄새가 몸에 좋은 냄새인지 안 좋은 냄새인지 기억하잖아요. 콘크리트 냄새가. 콘크리트 독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를 전부 중화해서 몸에 좋은 에너지로 바꿔준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 공개된 정보는 아니지만은 암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제가 말하면 안 되겠네. 좋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뭐 이래야 되나. 예. 그래서 퀀텀 에너지 워터를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게 그런 장치를 이제 알파님도 그런 구성을 하고 계세요. 여기 오는 사람 누구나 그냥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그 물 마시고 밥 질 때도 그 물로 밥 짓고, 몸 씻을 때는 그 물로 하면 안 되겠네. 너무 해드릴까? 씻을 때는 우리가 해독약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공간 에너지가 탐유되어 있어요. 이름을 아직 안 지었어요. 뭐라고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독 입욕제라고 대충 제가 그냥 개념은 그렇게 붙였는데 지난번에 만든 거 안 갖고 가신 분이 계시나요? 오늘 남았으니까 하나씩 한 번씩 갖고 가셔가지고 아직 실험을 못한 거는 용량을 얼마나 해야 될지만 실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0대 1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발만 한번 담가보고 발 담갔더니 15분 담갔더니 꺼냈더니 뭐 두드러기가 안 나더라. 그러면 조금 더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주시고 발, 손 해보고 그 다음에 욕조 사용해 보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욕조 한 통에 종이컵 한 컵 정도로 해가지고
그 썬놈이랑 유황 냄새가 팍 나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현재까지, 얘기 들은 바로는 피부가 굉장히 매끄러워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피부가 매끄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피부로 나와 있는 모든 독을 쫙 빼내는 것을 목표로 만든 거거든요.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 나왔죠. 또 그 다음에 에너지 칩이나 공간 정화기, 이게 전부 전자파 차단합니다. 전자파를 중화시키고 전자파를 바꾸는, 몸에 전자파의 정보를 바꾸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게 만들어요. 공간 정화를 켜놓을 때하고 안 켜놓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이 문제. 다른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방사능이 문제. 방사능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갔다. 이거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에 방사능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뭐 중금속도 아니고 방사능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 물을 마시면 일주일 만에 완전히 해독이 된다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집을 지을 때 그래서 제올라이트 썼어요. 앞으로 다른 분들도 제올라이트가 이게 작업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안 해본 일이니까 제올라이트로 갔다가 밑에 뭐 바닥에 하고 하는 게 잘 안 해본 일이라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뭐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많이 깔리면 되고 많이 발리면 되고 벽에 그래서 제올라이트가 많이 발리면 참 좋아요. 근데 제올라이트가 마시는 제올라이트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비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특히 요즘은 이제 새로 개발되는 항암제들이 독한 그런 항암제가 아니고 생약에서 추천한 항암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약으로 시판되려면 무지하게 어렵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현재 이미 외국에서도 임상해가지고 판매되는 것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그것을 약으로 사 먹지 말고 워낙 비싸요. 엄청 비싸요. 뭐 한 달 보니 보통 막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으로 먹으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서양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상한 허브 약초인데 우리는 맨날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재료로 해서 음식으로 먹으면 돼요. 음식.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잘 정리해서, 거기다 이제 뭐 약침 만들고, 뇌치료하고, 운동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들 스스로 실험해서 우리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도 하고 또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가 산삼약침 만드는 거라서 강좌는 없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오시면은 식사하고, 암에 대해서 제가 한 2시간 강좌를 하고, 그 다음에 소독 작업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만드는 항암 약침이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원리로 이게 되는 것인가. 사실은 제가 레시피를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얘기 안 하는지 아세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날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레시피 간단해요. 레시피 간단하고,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그 독성을 없애느라고 무지 고민해요. 엄청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걱정 하나도 안 되죠. 다음 주 뭐 가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정류해가지고 그 병입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만드는 거는 이제 앞으로 암 환자들이 쓸 수 있게 공급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맞아보고. 그러니까 암 전용이 아니라 면역력을 개선하는 건데 거기에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들로 약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회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의 영역에 대해서 하면은 뇌 공부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예, 12월, 예, 뭐, 12월, 그러네요. 12월, 아무튼, 크리스마스 전주일이나 그때, 전전주일 가능한 그때 끝냅니다. 첫눈이 와서 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대전 안 왔어요? 여섯 시, 눈꽃이 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시느라고. 예,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